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중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12월 2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항상 그렇듯이 지하 상파팀 채널 U1 그리고 KT IPTV, LG U++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올해 이제 거래일이 기준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이제 슬슬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자, 투자자로서도 성공 투자자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리츠 중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보고 투자 전략 함께 짜보겠고요. 네, 최근 코스피 지수 조정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겠죠. 과연 고수들은 시장을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고 또 남은 연말 동안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이두코 작전 타임에서 그 비밀 비법을 공개하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배당락과 연말 장세 특수성으로 인한 거래 대금에 주목하자는 IM투자증권 주대영 대리와 함께 2012년 남은 거래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의 특징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이에 따른 업종별 종목별 또 대응 전략도 세워드립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중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추천하셨죠. 먼저 종목 바이오니아에 대한 AS부터 해보겠습니다. 장중에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상승세를 끝까지 좀 이어가는 뒷심은 살짝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AS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오니아는 내년도 투자는 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국내 바이오벤처 1호 업체로서 일단 고령사회 진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조기 진단과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으면서 바이오니아의 그 유전자 분석 장비라든가 이런 유전자 관련 기술과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 전망 시세 비해서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 한 5,000원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제시한 8,5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오늘 추천 종목은 어딜까요? 네, 오늘은 LG패션을 추가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G패션은 2006년 11월에 LG상사로부터 신설된 법인이 있고요. 마에스트로든가 닥스, 헤디스, 라프마 이런 다양한 복종의 그 자체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성 브랜드의 국내 영업권을 좀 확보를 통해서 모그라든가 블루마린, 레오나드 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좀 향후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낮은 일단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 발생한 이후에 4분기 역시 외형 감소는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매출액 증가율이 11월부터 수폭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지금 12월 현재는 0%에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월 매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이유는 날씨 영향으로 인한 그 겨울 우류 판매 물량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비 심리가 크게 회복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업황 턴 어라운드를 좀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소 여지가 있고 정상가 판매율 상승 그리고 프로모션 비용 감소에 힘입어서 4분기 소폭 증가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요. 외형 성장보다는 LG패션이 지금 성장 수익성을 좀 유지하는데 더욱 중점을 둘 계획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그 신규 브랜드 런칭을 좀 자제하면서 지난 2011년 증가했던 재고자산 부담을 좀 경감시켰고 영업 현금 흐름이 좀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전략이 이 재무 위험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캐시카우 브랜드의 성장성을 줄 수 있는데요. 소비 심리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분간 그 LG패션의 영업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꽤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이런 우수한 브랜드력을 유지할 정도로 브랜드 관리 능력이 좀 뛰어난 닥스의 매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캐주얼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헤디스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경기 저하에 따른 영향을 좀 일정 수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중국 사업 진출 기대감과 기관 매수 이익을 들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패션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상해법인 TNG라든가 마에스트로, 모그 이런 북경 법인과 프랑스 라프마사의 그 합작 지분율 51%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그 상해 법인, 북경 법인이 있는데 이 사업 초기 단계로 단기 순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상해 법인과 북경 법인의 총 매장 수와 매출액이 각각 40개와 200억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헤지스의 중국 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매장 수와 매출액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12월 18일 이후에 최근 매도가 나왔던 기관도 누적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도 올 이번 달 10일부터 23만 원대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실적을 한번 점검해보면 매출액은 10% 증가한 1조 5,900억, 영업이익은 40% 증가한 1,472억, 순이익도 35%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대상 EPS 대비해서 지금 현 적정 밸류에이션 4만 원 초반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LG패션을 시가총액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패션. 이래저래 뭐 그 시장에서 지배력도 상당히 강한 업종으로 꼽히고 있고, 뭐 강남 쪽의 부동산 자산 같은 것도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좀 조사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인 듯 싶은데요. 자, LG패션 목표가, 손절가, 자산 투자 전략 어떻습니까? 네, 역시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34,500원, 손절가는 41,200원 하회씩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34,500원, 그리고 손절가 31,200원 제시해주신 LG패션에 대해서 오늘은 추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헌 부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정태근 팀장님.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 1981포인트, 0.07포인트 보합권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에 5.81포인트, 0.29% 정도 현재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 1987포인트에 현재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에서 현재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4%, 현대차 0.6%, 현대범사 0.85%, 삼성생명 0.94%, 하이닉스가 0.2% 정도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포스코 1%, 그리고 신한진유가 1.5% 정도 현재 강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외에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KB금융이 0.26%, SK텔레콤이 0.31%, LG전자가 지금 현재 0.68%, LG디스플레이가 0.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SOL이 0.94%, KTNC가 0.84%, 그리고 LG가 1.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KT가 마이너스 0.39%,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1.17%, 하나금융지주가 마이너스 0.7%, 그리고 고리아인이 마이너스 0.6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호남서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8%, 삼성전기가 마이너스 0.5%, 현대제철이 마이너스 0.9%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쪽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쪽은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경일 팀장님. 예, 우선 코스닥 오늘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1.17포인트 상승 0.26% 이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 0.69% 예, 상승 출발이 되고요. 파라다이스 0.87%, 포스코 ICT 1.03%, 예, CJ ENM 0.95%, 예, 그리고 CGN 1.35%, SM은 지난주가 이제 월요일날도 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3.29% 강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SFA 1.31%, 포스코 컴텍 이제 보합권을 알고요. 예, 마이너스 출발이 예상이 되는 거 CJ 오쇼피 0.07%, 그리고 SK 브로밴드 0.78%, 다음 마이너스 0.33%, 예, 동서 0.54%, 그리고 GS 홈쇼핑이 0.33%, 젠백스가 0.45% 등의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종목들은 이제 등락이
등락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이제 업황이 좋고 시장이 좋은 종목들은 이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업황이 좀 이제 부진한 시가총액 상황들은 이제 마이너스 출발이 예상이 되는 이제 혼조세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코스닥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업황을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동시효과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이 26일이죠. 자, 오늘이 이제 연말에 또 배당 투자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배당 투자의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고배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면요, 오늘 좀 매수하시고 오늘 장 마감까지 보유해서 내일까지 갖고 가시면 이제 배당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가 되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내일 또 배당락이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시효과 상황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할 거는 없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강한 힘찬 상승 출발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거래소가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9.8포인트 상승하면서 1991로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485포인트, 1.82포인트 상승하면서 양시장이 모두 0.3에서 0.4포인트대로 상승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출발 상황 좋고요. 자, 정태훈 팀장께서 오늘 거래소 출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거래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981포인트, 5일선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0.4%였던 강보합과 199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시장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그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연휴에서 잠시 쉬어간다는 부분들이 아침 시장에서 좀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절벽 같은 경우에 현재 5일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대외 변수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큰 유럽에서 반독점 위반에 대한 통보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아무래도 크게 좀 신경이 좀 쓰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어떤 수급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삼성전자 흐름도 최근에 시장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특히나 좀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독점 위반의 어떤 그 조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위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되게 된다면은 어떤 그 벌금이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분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2분기 정도, 그러니까 2분기 정도의 어떤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침에 강박권 출발을 이끄는 부분으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과연 150만 원을 회복을 할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7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148만 5천 원에 지금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 1.12%, 포스코가 1.14%, 현대모비스가 0.68%, 기아차가 0.8%, LG화학이 0.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1.46%, SK하이닉스가 지금 0.99%, 현대중공업이 1.04%, 신한지수가 1.4%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LG 디스플레이가 0.6%, LG전자가 0.2%, SOD 0.94%, NHN이 1.0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 마이너스 0.5%, 고려안이 마이너스 0.1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1.14%,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0.65%, 우리금융이 1.28%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가 1.17%, 현대글로비스가 1.3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2,000원 그리고 2,000계약 넘는 매수기를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40억 정도 현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반대로 159계약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기관에서 현재 213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 지자체에서 한 14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반대로 개인들은 333억 정도 현재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급등장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경희 팀장께서 이어갑니다. 예, 오늘 코스닥도 상승 출발입니다. 상승 출발 0.74% 상승한 상승 출발이고요. 예, 그동안 코스닥이 그 고점 543포인트를 찍고 지금 21선을 중심선으로 해서 계속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지금 오늘 같은 어제 월요일 날 그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쌍그리 매수를 하면서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이제 충격적인 그 상승 충격을 줄 수 있는 힘을 받았고요. 오늘도 이제 갭상승을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초기 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상승을 할 경우에는 우선 50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500포인트까지는 이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다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바닥권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500포인트에서 좀 이제 어떤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이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수급적 상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적 상한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개인이 30억 원, 외국인이 30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2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0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시게 되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매도세에 보지만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매수세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매도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세에 다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매도를 하는 게 오락 부분과 출판 매체 복제에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제조, IT 그리고 제약, 그 통신 방송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기계, 뭐 유통, 금속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은 오락문화, 그 제조, 제약, 그리고 IT, 그 기계 장비, 금속 전반적인 매수세를 볼 때 IT랑 제조, 제약 그쪽 기계 장비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업종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업종 쪽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방향이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이제 투자 전략이 좋은 전략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시면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셀트리온 지금 0.69%, 그리고 CJ 오쇼핑 0.78%, 파라다이스 0.87%, 서울반도체 1.08%, SK브로드밴드 0.22%, 다음 0.67%, 그리고 포스코 ICT 2.32%, CJ ENM 2.10%, 뭐 CJ 2.03%, SM 2% 등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다 시총상위 주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GS 홈쇼핑이라든지 이제 젠백스는 이제 약보합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흐름부터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지난 거래일과 똑같은 1074원 20전에 거래 출발한 이후에 소폭이나마 지금 음봉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해결이 되지 못하면서 연내 협상이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은 연휴를 맞아서 좀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이에 좀 무관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사항은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면서 엔화 약세가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확산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포지션들을 구축을 하면서 오늘 아시아 거래에서 달러엔 환율 85엔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렇게 지속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은 아무래도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도 수급상
기술상으로도 환율의 하락을 좀 압박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연말을 맞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조금 적은 상황에서 실수급상으로 이제 좀 처리되는 물량만 좀 거래가 되는 수준이고 연말 이제 종가 관리 수준의 당국의 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1,070원을 하회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N1 크로스 환율 하락에 따른 달러엔 환율 하락 추가적인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이런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지션 구축 자체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환율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외환 시장에 이어서 채권 시장의 현재 흐름과 전망은 어떠한지요? 네, 채권 시장도 연말을 맞아서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고 오늘 국채 선물도 전일 대비 1틱 상승한 105.83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이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현재는 한산한 모습이지만 이에 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경기 관점과 대비해서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채권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밸류 21 이득호 대표와 함께하는 작전 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임하시는지요? 네, 성탄절 휴일로 중지됐던 재정절벽 협상이 이제 곧 재개가 될 텐데요. 남은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합니다. 사실상 연내 해결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재정절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부시 대통령 당시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감세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 그 시한이 이번 연도 말까지입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늘어나고 대규모 재정 감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현재로서는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들에게 감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국방비를 포함한 일부 예산 삭감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 또 완전 타결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그 협상 타결을 내년으로 미뤄지게 보더라도 크게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 코스피를 보더라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위로 아래로도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3거래를 남겨놓고 크게 치고 올라가거나 내리꽂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960포인트와 2012포인트에서는 종목별 매매에 신경 써서 임하자라고 12월 13일이죠. 2000포인트 넘어선 날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이 1960포인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의 21선인데 일단 이 1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단기 하락이기 때문에 일단 이 21선 1960포인트를 확인하고 적극 매수에 임하시든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시든 일단 1960포인트를 기점으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보면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던 종목 이번에는 경봉에 이어서 바로 추천 당일날 초대박이 나왔죠. 오늘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성탄 선물이나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죠? 바로 SM이었습니다. 시원하게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24일에는 SM 같은 엔터주들,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지수 예측과 동시에 종목들도 들어맞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 많은 분들이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관이나 외인들 또는 종목을 주도하는 선 세력보다 미리 선침해야 한다고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SM도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UBS가 한 4,000주 가까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동반 매수에 좀 나선 것이 인상적이었죠. 우리가 매수하고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 추격 매수 들어온 꼴이 좀 참 우스웠습니다. 이렇게 항상 종목을 매수할 때 바닥에서 잡는 것이 저의 핵심 기법이고 키포인트가 좀 되겠습니다. 남들이 사라 할 때마다 늦습니다. 수익도 얼마 안 나죠. 고점에 사서 물렸던 경험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시장 움직임을 먼저 꿰뚫고 길목에서 미리 기다리면 이전 추천주 GS건설이나 SM 같은 대형주에서도
단기간 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 하죠. 저희 이 말에 10분 공감을 합니다만 때론 이 격언이 수익을 내지 못한 자의 비겁한 변명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시장의 트렌드는 우리가 이끕니다. 시장이 떠도는 정보니 작전이니 하는 이상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석대로 하시면서 큰 수익 내는 모습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봉 대박 수익에 이어서 바로 SM급등 축하드리고요. 오늘 SM 53,000원 목표가 드린 만큼 보유주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의 힘찬 설명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계속해서 김보람 아나운서의 여의도 리포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올해 폐장일을 이틀 정도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내년을 대비하는 전략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먼저 대우증권은 2012년 증시 암수 구별이 어려웠다고 표현했고요. 신한금융투자 경기민감주의 변곡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동양증권은 본격 상승을 위한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표현했고요. 토러스투자증권에서는 익숙한 카운트다운이라고 오늘의 리포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은 차분한 연말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우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 코스피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박스권 장세를 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증시도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정절벽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경제지표 중에선 미국 주택 관련 지표의 호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다가오는 2013년엔 대칭 삼각형 패턴이 완성되면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되는데요. 급격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난다면 2,500에서 2,550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400에서 560 사이의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거래량 추이를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11월 중순 이후 경기 민감주가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 상승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가 고민인데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은 작용하고 있지만 절대 수준 회복은 미약해서 실제 기업 이익으로 투영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 가시권에 접어드는 1월 중순 이후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경기 민감주의 본격적 상승은 질적인 재고순환 개선이 중요하며 이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1월 중순 이후 경기 민감주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하며 지금은 소재 섹터 정도만 일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주봉상 삼각형 패턴 꼭지점에 근접해 장기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 수준에 위치한 이전 고점대의 저항으로 조정 중이지만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판단하는데요.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위해서는 61선 부근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1940포인트 부근에서 위치한 61선에 도달하면 적극적인 매수 기회를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계속해서 토러스투자증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모멘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발 모멘텀은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발 모멘텀은 섹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중국 모멘텀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체계적 위험이 다시 증가할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유리하며 중국 모멘텀이 있는 소재, 산업재, 중국 관련주에 주목할 것을 권합니다. 접근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배당락하고 연말장세 특성을 보여주는 시장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미 재정절벽은 의회와 함께 27일까지 진전 없어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합의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만큼 이제는 더 신중히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연내보다는 연초에 새해 새 출발 기념으로
좀 극적 타결을 노리는 전략이 우세하지 않나 보이는데요. 미 재정 절벽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어떤 식으로든지 타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만약 재정 절벽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게 된다면 그 화살은 정치인으로 화살이 돌아가게 되죠.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냐는 불명예를 피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어느 접점을 찾을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유로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드라기 총재 그 스페인 압박에 스페인 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무제한 국채 매입을 좀 사실상 거부한 것인데요. 한 번에 받지 않겠다는 시간 끌기 전략이 좀 불가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스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에서 상향시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좀 보여집니다. 유로존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만큼 스페인 역시 급한 불은 꺼진 입장에서 이제는 실속을 좀 챙기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G2죠. 중국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의 결정판으로 보여지는 베이징 광저우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로써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그리고 또 심천을 이어서 홍콩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완벽 구현이 된 거죠. 이에 화답하드 상해지수가 2000선 아래서 급반등하면서 시진핑 시대의 발전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로 좀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늘지 않는 상태에서 IT 쏠림이 다소 분산될 수 있을지, 분산된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에 실적 기대감으로 전이 중인 조선철강, 건설 쪽으로 매기세가 이어질지 좀 관심이 가지는 부분인데요. 유로존의 위기가 한풀 꺾인 마당에 국내 증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조선, 철강, 건설의 매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관심이 갑니다. 배당락 연말 장세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변수보다는 해외 변수에 주목할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태양광의 OCI하고요. 정부 정책 기대감의 현대건설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터를 통해서 여의도의 시각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현재 시황을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개장 초보다는 흐름이 좀 더 양호해진 모습인데요. 1991포인트로 시작해서 현재 1994까지 3포인트가량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12.58포인트 상승해 있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은 재정절벽 우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배당 투자 관련해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시장만큼 또 우리 기업들만큼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좀 견실한 상승세를 탄탄한 수익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양호한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 과연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정태근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흐름과 관심 종목 살펴드립니다. 네, 일단 IT 그리고 운수장비 화학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시장이 어떤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2,99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조금 힘이 빠지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시장을 좀 받쳐줄지가 현물 시장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IT 업종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아침 쪽에서 0.87% 정도 현재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시에 살펴볼 조선업종 같은 경우 1.2%, 자동차 업종 0.88%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0.7% 정도 현재 강보합권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업종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 넘는 강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아침 쪽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힘이 조금 빠지게 되면서 시장을 소폭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래도 견고하게 버티는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가 1%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이 조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출발 시황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어떤 반독점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위반으로 만약에 결정이 될지 아니면은 그게 위반이 아닌 다른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시간이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위반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삼성전자
연 매출이죠. 연 매출의 10%가 과징금으로 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연 매출이 한 200조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20조 정도가 현재 벌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기 영업이익이 한 8조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2개 분기가 넘는 일단 금액이 벌금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우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매수가 들어온 이유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시장의 어떤 재정절벽 리스크가 잠시 쉬어가게 되면서 그로 인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은 좀 반등을 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5일선이 올라타게 되면서 150만 이상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힘이 좀 빠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쪽에서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가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기 쪽까지 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를 깔아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기 그리고 SDI도 물론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종목 쪽으로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등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내 종목은 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잠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가 0.33% 정도 강보합권, 삼성전기가 마이너스 0.7% 정도 현재 약보합권의 현재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LG그룹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보합권이고요. LG이노텍이 0.7%, LG디스플레이가 1.68%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LG그룹,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LG그룹주들은 기관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리스크가 감소한 리스크를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기관 쪽에서 특히나 국가 지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테크인 마이너스 0.5% 정도 현재 약박권 흐름인데요. 최근에 바닥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천천히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과 지금 현재 12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볼 때, 자, 일단은 죄송합니다. 120선, 61선과 골든 크로스가 현재 날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1선과 61선 골든 크로스가 난 이 지점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과 상관없이 이제 주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 오늘 조금은 시장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0.99% 정도 현재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4일 연속 현재 약한 흐름, 약세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반등이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신 바와 같이 지금 4일 연속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의 힘이 너무 현재 약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상당히 좀 약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인 반등으로 조금은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0.45% 그리고 기아차가 현재 1.1%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차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상당히 힘이 조금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윗골이 현재 달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업종의 매수가 좀 약해지게 되면서 시장을 조금 약세 요인을 이끌고 있고요. 그에 반대로 기아차 같은 경우는 1.38%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 전 자동차 생산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737만 대 정도 현재 자체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자동차 판매량을 늘려갈수록 현대차보다는 아무래도 기아차에 대한 수혜가 크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더 현대차보다 기아차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어쨌든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57,000원, 58,000원 가격대에서 좀 돌려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최대한 어쨌든 전 저점인 55,000원 정도까지 어떤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대비를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8,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려주게 된다면은 잘 아시다시피 N장 반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 가지 변수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두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동차 부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1.19% 정도 이제 현대모비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L이 1.48%, 동양기전이 2.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 좀 더 짧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이 0.86%, SO일이 1.4%, LG화학이 0.6%, 호남수가 1.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과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철강과 기계, 금융, 건설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 우선 철강 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4분기 영업이익은 5,110억 원입니다. 이거 영업이익률은 6.1% 전망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좀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다른 글로벌 업체들은 마이너스 수준에 있는데 포스코만이 이제 6.1%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치킨 게임에서 승자는 이제 포스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원료 가격이 이제 안정화로 인해서 롤마진이 개선되면서 4분기 이후부터 이제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이제 개선될 전망이어서 당분간은 포스코 업종 이제 철강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업종으로 이제 상승세를 탈 텐데요. 하지만 이 철강 업종이 그동안에 너무 이제 철강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계속 업종에 대한 이제 업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너무 바닥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철강 업종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제 그 바닥권에서 조금 탈피를 하는 것이지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이제 상고하죠. 이제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상고하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좀 상승을 하다가 하반기 때 또 실적이 이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저로 이제 내려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업황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포스코는 지금 오늘 2,500원으로 0.7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박스권 이제 그동안 상승하는 대신에 이제 상승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한 물량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줄 때 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 이제 내년 1분기 때까지만 보유를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사들이면서 같이 이제 주가는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 후에 대한 이제 최근에 이제 어차피 이제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후 다시 이제 조정을 줍니다. 지금 조정을 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이제 하락 출발해서 상승세로 돌렸다는 것은 이제 지지를 강하게 한다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 부분은 이제 떨어지지 않고 지킨다면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한 이유가 4분기 실적이 1,910억 원 4분기 영업이익이 1,910억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치인 컨센서스는 이제 2,510억 원의 크게 밑돌 전망이어서 최근에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 하락을 한다면 고려아연 이 부분 37만 원 부분까지 이제 더 내려올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해가자. 이제 당분간은 앞으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당분간 상승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1,000억 원인데요. 매출이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인데 971억 원 컨센서스 부합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5월달에 이제 냉연공장 증설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이게 된다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적으로 이제 주가 차트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앞으로의 이제 반영세가 이제 나타날 전망이고요. 그리고 기계업종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그동안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4분기 실적은 두산중공업 4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지만 다만 그동안에 그 하락했던 이유는 3분기 때 실적이 너무 나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더 추가적인 악재로 이제 해외 수주가 없었던 이유로 그동안 추가 하락이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산중공업 4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해외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때 이제 플랜트용 이제 발전 플랜트용 쪽으로 이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직 저평가돼 있고 지금 주식이 저평가돼 있고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수주 모멘텀이 온다면 급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정권 교체 이후 도시화 그리고 내수 소비라는 정책적인 이제 큰 틀 안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주가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 건설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이제 2013년 중국 굴삭기라 공작기계 시장이 턴어라운드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보다도 이제 내년이 더 좋은 차트가 이제 업종이 이제 기계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엘리베이터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때 부분에 대비해서 이제 50%가 상승을 했는데요. 저점 대비 50%가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권 이제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급등한 차트는 다시 급락을 한다라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투자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류를 하시는 편이 훨씬 더 나으시고요. 지금 이러한 경영권 싸움으로 해서 이제 특별한 싸움이 아니고 이제 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고 경영권은 이제 방어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당분간 자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건설 업종을 보시겠습니다. 현대건설 좋습니다. 오늘 차트도 오늘도 이제 1%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이제 4분기 매출이 4조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2,431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컨센서스는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247억 원인데 컨센서스는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3% 상회를 했고요. 이제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중동적으로 이제 수주를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쪽에 이제 남미라든지 베네수엘라 유럽 쪽에도 이제 수주를 이제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이제 수주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대우건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우건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경쟁력으로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대우건설이 아프리카에 대한 경쟁력이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경쟁 강도가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개선될 예상이고, 그리고 대우건설은 국내 국내 이제 아파트 건설 쪽이나 이제 국내 건설 쪽에도 치중을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제 이제 견고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업종 최선호주를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이 두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12조 원으로 이제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2012년도에 13조 3천억으로 사상 최대치 실적을 갱신할 예상이 있고요. 은행 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1개월 동안 코스피 상승률보다 이제 은행 업종이 13% 상승해서 아웃퍼포먼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 업종이 이제 그동안 강도 있게 규제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 낮아질 거라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제 은행 업종에 대한 이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최선호주로는 이제 기업은행을 외환은행을 인수로 해서 이제 경상적 이익을 창출을 보여줄 건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을 이제 업종 최선호주로 선택을 했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종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증권업종의 탑 이슈는 이제 새 정권이 교체돼서 이제 정책적인 변수가 증권업종에 대한 그 앞으로 이제 전망을 이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 정책을 보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종은 이제 내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1, 2만 원대 실비보험을 이제 의무적으로 판매를 하라고 표준이 이제 단독 실비보험 판매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비보험 이제 화재보험사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께서 통신유통, 음식료업종 흐름 봅니다. 네. 오늘 뭐 통신업종 같은 게 빠지고 있는 업종, 즉 하락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신업종이 현재 0.46% 정도의 약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 대형 수출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유통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료업종 어떤 상승세가 조금은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부분들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통업종이 0.5%, 음식료업종이 0.6% 정도 현재 강박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신업종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나왔던 소식을 좀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이 현재 마이너스 0.3%, KT가 마이너스 0.9%, 그리고 LG플러스가 마이너스 1%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말에 뉴스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 같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약세를 보이는 요인들, 그리고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사적으로 지금 현재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년 24일, SK텔레콤 20일, 그리고 KT 같은 게 마지막으로 20일 정도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이 68억, KT가 28억, LG유플러스가 21억 정도 현재 부과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통신업종에 대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 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그 통신사들의 어떤 영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케팅 비용, 즉 비용에 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장기적으로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인 악재가 좀 나오긴 했지만 통신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추세가 조금은 걱정이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 드시면 이제 16만 원 가액대에서 전 고점이죠. 현재 소위 말하는 쌍봉을 만들 어떤 그런 현상이 조금 의심이 되는데요.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쌍봉을 만들게 되면서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당이란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쌍봉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고점 현재 4만 원까지 돌파를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가 이제 쉽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유통업종, 음식료업종 좀 짧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지금 현재 1%, 0.9%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세가 1.1%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홈쇼핑보다는 아무래도 백화점 관련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의류 판매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업종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라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음식료 업종은 뭐 별게 크게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재료에서 이제는 2차 가공식품에 대한 어떤 가격도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에 보헤라인지 그 롯데에서 소주 가격을 8%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미노 현상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음식료 업종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식료 업종도 전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도 한번 동시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를 살펴보죠. 예, 우선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이제 테마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당선인의 테마주 좋게 가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아가방 컴퍼니는 6.11%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안철수 관련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써니전자만 이제 상한가에 있고요. 안착했고요. 우성사료 오늘과 내일 등이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문재인 테마주도 이제 골고루 이제 상승하고 조광 페인트가 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고배당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배당을 하는 이제 업종 같은 종목들은 이제 무림 PMP가 6.3%, 한국셀서유가 6%, 그리고 동양고속 DMC가 5.8%,
그리고 사마페인트가 5.7%를 배당을 하고요. SK텔레콤은 5.5%, KT는 5.2% 이제 고배당을 하고요. 은행업종은 이제 즉 금융업종에서는 이제 기업은행이 3.8%, 그리고 현대해상이 3.9%를 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의 이제 배당은 이제 하이트진로나 KTNG가 이제 배당을 크게 하고요.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S오일과 세아베스틸이 이제 배당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그동안 꾸준히 이제 배당을 해왔던 종목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났던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배당락을 제가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선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묻지마 배당 투자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기업 실적이 괜찮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갖춘 이제 종목을 투자해서 배당락에 대한 이제 피해를 보시지 마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KH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성탄절 휴일로 휴장했고, 전일 중국 증시는 새 지도부 기대감에 5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하며 산타랠리를 펼쳤습니다. 금일은 배당주 투자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3일밖에 투자할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경기 민감주인 IT, 화학, 철강에 대한 투자와 낙폭이 과대했던 금융주인 은행증권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정보기술 시스템 통합 사업과 플랜트 사업자인 비츠로시스입니다. 비츠로시스는 최근 육군 과학화 출입통제 체계 구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42억 원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8개 육군 부대의 전자태그 기술을 이용한 출입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각급 부대 지휘 통제실에 중앙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대 내 위병소와 본청 등 군사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관제 시스템을 일원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비츠로시스가 공공기관의 SI 부문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요? 네, 행정안전부 주도로 오는 2015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자해 34개 시군구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본격 발주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SI 부분에서 발주했고 올 들어 국방 SI 등 신규 수주 실적을 쌓고 있어서 내년 입찰되는 국방 SI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 초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약 50억 원 규모의 RFID 해양 경비 안전망 구축 1차 사업을 수주해 수행하고 있고 국군재정관리당과도 3억 원 규모 통합 보안관제 체계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해군 RFID 구명조끼 도입 개발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츠로시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로 접근을 해볼까요? 네, 현 주가는 TR 20배, PBR 0.75배로 자산관리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내년도 해 플랜트와 공공 SI 수주 전망이 밝아서 주가는 점차 우상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2,000원과 2,100원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바닥권 상황입니다. 매물벽이 있는 3,000원 선까지 중장기로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2,200원에서 2,300원,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택은, 이경일 두 분 전문가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잠시 후 11시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